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이제 11.6 딱 박정희 대통령의 추모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요 이 장동혁 대표가 아주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의 폭거에 맞서서 이 박정희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다.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자, 오늘 서거 46주기 추모식 행사에서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자, 오늘 행사에는요, 우리 국민의힘의 이제 장동혁, 송원석, 정의용 사무총장, 양양자, 그리고 나경호, 서천호, 인용환 최고위원 의원들이 참석을 했고요. 그리고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하고 오세훈 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박정희 생가 보존회 회장인 정재화 이사장도요, 오늘 이제 포항의 박정희 생가에서 46주기 추모제 및 추도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요, 거리 행진을 이어왔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포항에서 말이죠. 포항에서 젊은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자, 그래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척결하자. 이런 취지 하에 행진을 벌였습니다. 자, 지방 이렇게 조그마한 도시에서까지 이제는요, 젊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재명을 구속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자. 이런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청년들 2030, 윤 어게인 세대들이요, 전국 지방을, 그러니까 지방 대도시, 제도시를 돌면서 이렇게 캠페인을 벌인 적은 있지만은요, 그 지역 내 청년들이 중심이 돼서 이런 집회를 가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관련 내용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민희가 드디어 일을 또 저질렀네요. 야, 지독한 여자네요. 이런 여자는요, 이게 무슨 위원장입니까? 이 정도가 되면 국회의원직을 내놓고 아예 축의금이나 받으러 다니라. 아니면은 차라리 장사를 해라. 그렇게 돈을 밝히면, 그래서 말이죠. 지난 26일 날 본회의장에서, 그 피감기관들, 또 대기업들, 언론사, 이런 데서 보낸 축의금 명단, 이거를요, 텔레그램을 통해서 보좌관한테 전달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서울신문에서 보도를 했어요. 이 정도가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죠. 그래, 참, 이거 빨리 말이죠. 우리 국민들이요. 이 주말 집회 때도 그렇고, 최민희는 이거 완전히 청탁금지법 위반 등등 실정법 위반과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윤리위원회 제소도 하고 고소고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완전히 축의금 모금한 거잖아요. 모금. 축의금은 축하의 의사로 드리는 거잖아요. 축하의 의사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건데 이건 모금한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진숙한테까지 꽃 보내라고 할 정도가 되니까 꽃이 수백 개가 왔다는 거 아니에요. 수백 개. 자, 그러면 100개면은요, 꽃 하나당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이 넘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면 말이죠. 그야말로 영세 사업자들, 정말, 그리고 영세 노동자들, 근로자들, 몇 달 월급입니다. 몇 달 월급.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자, 그래서 철저하게 이거는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 수사를 의뢰해서 축의금을 낸 사람들의 명단을 깔 수는 없겠지만은요, 이해충돌, 그야말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 이런 청탁금지법 플러스 알파, 지금 이거 반드시 법의 처벌을 받도록, 그러니까 이제 준 사람보다는 받은 최민희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것도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이 정재학, 전라도 시인 정재학, 이 시인이, 이 칼럼니스트죠. 이분이 지금 한밀보에 칼럼을 실었어요. 정재학이 전라도에서. 그래서 김현지에 대한 발칙한 상상. 그래서 조금 이 발칙한 상상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제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 어떤 상상을 정재학 시인이 하고 있는지, 김현지에 대한 민심의 현주소는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그려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 내용은요, 지금 이제 이 한미일보에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는 본인의 SNS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풍부한 상상력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상력이 과연 어느 정도나 이게 실제적인 상황하고 연계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정재학 시인의 그런 상상 수준에만 머무는 것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하시고 전부 다 제가 소개해드린 다음에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말이죠. 이 김현지를 끼고 돌다 보니까 웬만한 이 대형 유튜버들, 보수 유튜버들은 전부 고발되어 있어요. 지금. 예, 전부. 자, 그래서 이거는요. 표현의 자유냐? 예, 아니면 김현지 개인 신상보호가 중요하느냐? 예, 공공의 이익, 알 권리 충족이 중요하느냐? 요 갈림길에 지금 분수령에 와 있는 겁니다. 자, 이 표현의 자유는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대세입니다. 대세. 우리 대한민국 법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비판을 위한 자기 의견 제시야. 의견 제시가 표현의 자유지. 만약에 팩트를 왜곡해서 한다. 그러면 그거는 이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내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거. 그거는 표현의 자유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고영주 변호사도요, 과거에 자,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야. 그 대법원까지 갔잖아요. 표현의 자유, 비평의 자유, 비판의 자유지. 그거는 명예훼손과는 전혀 관계없다. 이 대법원에 판례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이죠. 이 민주당에서 고발하는 것도 지 자유예요. 고소 고발하는 건 자유인데 대한민국 헌법이 가치 안에서 고소 고발을 해라. 무조건 대형 유튜브라고 그래서 말이죠. 물론 그 사람들은 대형 유튜브이기 때문에 무조건 한 거 아니다? 아니, 당연히 무조건 할 수가 있겠어요. 저희들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하겠지만 그 기준이 기존의 대법원 판례, 기존의 헌법 정신, 기존의 관련 법규의 취지 여기에 맞게 엄격하게 고소 고발을 하라 이겁니다. 예, 안 그렇습니까? 고소 고발을 남용하는 고소 고발을 남용해서 표현의 자유를 거꾸로 하는 것도 이게 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민주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 고소 고발의 그 주체들 이 사람들에 대한 법률적 조치도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의견들이 우리 보수 우파 사회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잖아요. 저는 기본이 정론이잖아요. 정론. 그거 아니면 일찬 보고를 안 해. 팩트가 아니면. 그 다음에 팩트를 가지고 또 비판적 소지가 있느냐? 칭찬할 거 있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이재명이가 칭찬받을 거 있다? 또 저는 칭찬하잖아요. 칭찬받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라고. 예? 무슨 미워가지고 감정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김현지가 됐든 이재명이가 됐든 객관적 팩트를 가지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그리고 국제적인 대한민국의 위상을 제고시키는데 기여하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기여하라고. 예.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셰샤 발언할 때 인터뷰할 때부터 이거 나중에 집권하게 되면 이거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다. 제가 예측했지 않습니까? 딱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대로 가고 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비판의 자유는요, 나라를 업그레이드 시키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 헌법상의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선진국일수록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겁니다. 정쟁의 차원에서,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탄압하려고 하는,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해요. 대한민국의 국격이 그 정도 커져 있다. 지금 과거 민주화가 덜 됐을 때의 대한민국이 아니라는 점을 저는 강력히 지적해 드리는 바입니다. 예. 자, 그래서 정재학 씨, 이분도 이제 표현의 자유니까 상상의 세계에서 김현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말이죠. 이 맨 먼저 최민희 얘기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최민희. 야, 이런 인간이 무슨 너무 기가 막히죠? 아니, 죄송합니다. 최민희 말이죠. 이 축의금, 이거 보십시오. 아니, 본회의장에서까지, 야, 보좌관한테 이걸 보내요. 축의금 받은 거를. 자, 100만 원 돼 있잖아요. 여기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30만 원. 또 30만 원. 900만 원은 얼굴, 입금하려. 30만 원은 김 실장에 전달할 것. 자,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여기도 100만 원. 자, 그러면 꽃이 100이잖아요. 꽃이 100개. 그러니까 꽃값만 1000만 원이에요. 이 100만 원짜리가 얼마나 많아요? 100만 원짜리가. 그러니까 이거 뭐 몇십억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를 들어서 축의금 낸 사람의 피감기관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그러면 축의금 낸 사람이 예를 들어 1000명을 평균 30만 원만 잡아봐요. 그러면 3억이야. 예? 3억.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드는 겁니다. 이거 누구야? 김민석이도 과거 청문회 때 보니까 무슨 조의금으로 몇 억씩 들어오잖아요. 이거 몇 억 들었는지 이거 본인이 자체적으로 밝히든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민주당이 말이죠. 청청래 그런 거 잘하잖아요. 청청래. 그냥 그 여론의 역풍이 세다. 그러면 바로바로 조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이거 당무감사를 시키십시오. 정청래 대표가
당무감사를 지금 당장 시켜서 축의금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즉각적으로 우리 국민에게 공개하라. 이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야, 이거 민심을 말이죠. 그야말로 국민의 분노를 사기에도 분노가 아니죠. 이거 국회의원직 빨리 내놓게 시켜야 돼요. 이런 인간은. 이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 보시라고요. 제가 화면을 좀 더 켜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네? 100만 원. 맨 위에. 두 번째도 100만 원. 세 번째도 100만 원. 그 다음에 20만 원. 그 다음에 50만 원. 그 다음에 30만 원. 또 30만 원. 네? 900만 원은 입금 완료. 와. 그러니까 이거 7, 8명만 하면 벌써 900만 원이야. 네? 한 12명만 하면 벌써 900만 원이에요. 900만 원 우리가 벌으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900만 원을. 이 못된 인간. 정말 이런 인간이 어떻게 우연장을 하냐 이겁니다. 이런 인간이. 네, 그래서 반드시 이거 축의금 받은 거 전부 사회에 환원시켜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영세민들, 서민들의 통달에 이제 겨울도 오잖아요. 서민 민생 경제를 살리는 데 기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즉각 당무감사를 지금 누구요? 이 정청래 대표는 명령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장동혁 대표, 이 장동혁이가 오늘 말이죠. 지금 이제 우리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추모사에서 예, 추모사에서 한 발언. 자,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대한민국 헌정질서 파괴, 선동정치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목숨을 바쳐 일군 위대한 대한민국과 자랑스러운 역사를 반드시 지켜나가겠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은 한없이 깊은 절망에 바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한번 잘 살아보자는 뜨거운 희망을 불어넣었다. 작은 어촌에 세운 포항제철의 용광로는 산업화의 불꽃이 됐다. 거대한 선박의 백고동은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힘찬 함성이 됐고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 운동은 국민들의 정신을 바꾼 위대한 혁명이었으며 국토의 대동맥인 경부고속도로는 번영의 길을 열었다. 옳은 얘기죠. 그러나 지금 박 대통령께서 피와 땀으로 일으켜 세운 이 위대한 조국이 미중류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재명 정권과 거대 여당의 반헌법적 폭거는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나라의 근간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예. 그리고 망국적 포퓰리즘으로 미래 세대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고 국익을 내팽개친 외교는 대한민국의 고립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대통령께서 보인 불굴의 용기와 국위 결단을 사표 삼아 이 거대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위대한 영령 앞에 굳게 다짐한다. 그러면서요.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고 국민을 위한 정치로 민생을 바로 세워 세계 속에 우뚝 서는 더 강한 나라, 위대한 대한민국을 기필코 재건하겠다. 대통령님 부디 하늘에서 이 혼란한 조국을 굽어 살피고 우리에게 다시 용기와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도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이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국회의원들 여야 전부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밝혔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지금 수렁에 빠지면서 헛바지를 하고 있는데, 헛바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본인 부동산 정책이 제대로 가려면 저대로 투기 우연장직을 사퇴하라고 할 게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정책을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가는 부동산 3인방부터 사퇴하라. 이 3인방이 누구냐면 김용범, 구윤철, 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그리고 민주당이 저를 공개할수록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고 이를 해결할 대책이 없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는 책임 있는 해법을 내놓을 때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철. 예. 그러니까 이제 생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생가에서도 말이죠. 생가에서도 지금 이제 이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때도 말이죠. 구미역 광장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청년들이 거리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보존의 정재화 이사장도요. 단순히 과거를 잃은 것이 아닌 미래를 향한 새로운 도약을 도모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 옳은 얘기죠. 예. 이런 입장을 내놨고요. 자, 그리고요. 대구 청년단체인 TKYC도 추모식 참석 후에 구미역 광장에서 거리 행진을 추진했습니다. 내 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이런 슬로건하에 그래서 한국은 한국의 것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젊은 청년들도요,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자 반공정신, 산업화 정신으로 똘똘 뭉쳐서 지금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자 이런 내놨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어제는요, 포항 북구 영일대 해수욕장 앞에서 포항 청년단체인 멸공의 파도 WOEC 주최로 대대적인 집회가 열렸어요. 이 주제는 반국가 세력 척결과 자유의 행진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매우 이례적으로 지방에서까지 이런 중국 공산당이 싫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의 심장, 이 포항 자랑스럽다. 그러면서 말이죠.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와 주권을 강탈하고 대한민국 건국정신을 무너뜨리는 요 이재명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진하는 자유는 지금 공짜가 아니었다. 그러면서 김현지가 누구인가까지 이제 집회에서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애국 너굴단도 있어서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탄원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애국 너굴단청에서는 전국 20만 명 서명을 목표로 해서 지금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이 포항 행진은 부방대, 환동의 애국시민연대, 자유마을, 터닝포인트 코리아 이런 여러 단체와 일반 시민, 가족 단위자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자유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 집회와 관련해서 말이죠. 요 집회와 관련해서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 정도로 지금 이 포철, 그 포항 도시에서 젊은 청년들이요, 이렇게 태극기를 흔들고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우 이례적으로. 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집회에서까지요. 윤 대통령 석방하라. 김현지가 누구냐? 김현지가 뭐 아주 대한민국 지금 최고의 인물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태극기, 새마을운동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서도 윤 대통령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다.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플래카드 이런 것까지 세워놓고 집회를 할 정도로 이 포항에서 지금 윤 대통령 석방 운동이 벌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구치소 앞에서 지금 서울구치소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구치소 앞이 말이죠. 지금 10개월째 1월부터니까요. 지금 매일같이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들하고 우파 유튜버들이요.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하는 눈물겨운 집회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요 지점을 우리가 좀 다 공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말이죠. 매일같이 이렇게 지금 윤 대통령 이 구치소 앞에서 10개월째 하고 있는 이 단체 관련 인사들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들의 노고를 우리 국민 모두가 감사히 여기고 격려 활동을 벌여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요. 지금 이제 이 부동산 대책 대폭 수정하라 정청래에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정청래는요, 지금 전조 이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함구령. 요 함구령을 내는데 이게 함구령 내린다고 이게 될 일입니까? 아니올시다죠. 자,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토론회를 갖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어요.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정부 대책에 공급 시그널이 없다는 데 있다. 유일한 공급 대책이던 구칠 대책마저 구체성이 떨어지니 실효성에 의구심이 생기고 공급에 대한 기대는 꺾였다. 그런데도 여당은 생뚱맞게 오세훈 탄압하며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정비 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은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는 긴 과정이다. 근데 제가 서울시를 떠나 있던 10년간 무슨 일이 벌어졌나? 밭 전체가 갈아엎어져 있었다. 정비 사업의 389호 43만 호 이상 해제된 사태를 보며 속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래서 피눈물이 난다는 표현까지 썼던 것이고 밭을 다 갈아엎고 엎어놓고 이제와 열매 내오라고 할 자격이 민주당에 있느냐. 그러면서요, 마른 땅에 다시 씨앗을 뿌렸고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고자 신속 통합계획을 도입했는데 정부의 15 대책으로 정비사업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거래규제, 대출규제를 적용함으로써 이마저 불퉁해져 버렸다. 정청래와 민주당에 제안한다. 필요하면 제가 직접 나서서 민주당과
공개 토론이라도 하겠다. 정면으로 지금 부동산 대책의 정말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지금 개혁신당에서 오래간만에 이준석이가 얘기를 했어요. 나라 전체가 이재명 로펌 분점이 되고 있다. 이 대통령 변호인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 예, 아주 옳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혁신당. 왜냐하면 이재명 변호사들이 요직을 싹 다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제처장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이 지금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아니, 5개 재판 12개 모두 지금 무죄라는 거 아닙니까? 모두 무죄. 자, 그래서 법령을 해석해야 할 법제처장이 스스로 대통령 변호인의 변호임을 고백한 셈이다. 이쯤 되면 공직자가 아니라 권력 변호사다. 예, 권력 변호사다. 자, 자, 그래서 지금 이찬진 금감 원장에 대해서도 이 변호했지 않습니까? 아파트 2채. 이건 투기꾼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그리고 또 이준석이가 한 얘기 중에 또 굉장히 좋은 얘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말이죠. 지금 이제 이 장동혁을 갖다가 아파트가 있을 때다 하면서 가격하잖아요. 이거를 자동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벤틀리나 마이바흐 한 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조그마한 차 몇 대 가지고 있는 거 어디가 더 문제냐? 어디가 더 지금 논란이 되느냐? 이런 지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쪼매는 아파트 6개 가지고 있는 거고 서울에 아주 고급, 가지고 있는 하나하고 가격 차이가 몇 배입니까? 가격 차이가. 이거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의 이준석이가 말이죠. 이재명 로펌의 분점 역할을 하고 있다. 나라 전체가.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에 비례한 거 하고, 요거가 상당히 의미 있는 지금 발언이고, 강력한 비판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